FM 94.5MHz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부는 여론특별히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또 예리한 분석을 내려주시는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산타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되는 날이니까 너무 또 뭐 코로나 국면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건 맞긴 한데 그러니까요. 핀란드에서 오는 산타 할아버지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배추도사부터 산 타겠습니다. 산 타겠.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한 유머입니다. 예. 자,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 좀 봐야겠습니다. 네, 12월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회복되는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읽을 수 있겠고요. 코로나19 확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거든요. 또 부동산 정책 등이 중요 원인이 됐는데 지지율이 이제 35% 가까이 하락하자 또 호사화 배추도사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중도층은 이탈 후에 쉽게 복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바로 어제였죠. 조국 전 장관의 부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결과, 오늘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 또 소송 결과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은 근데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조금씩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주 느린 속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을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을 동반 견인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중요한 건데 최근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중도층은 또 여전히 좀 회복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국정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또 공수처 출범, 개혁 입법 추진 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좀 더 여유를 가져라. 28일로 또 회의가 연기돼 있고 또 정책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이제 백신과 관련한 것도 오해가 확산되고 있고 왜 정부가 미리부터 백신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부는 당연히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백신 확보는 어떻게 되겠냐 관련된 자료도 내긴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보면 외국이 어떠냐 이런 걸 또 많이 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소통을 더 잘한다면 중도층 지지율을 또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6개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2차 심리가 열리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거 주겠죠. 오늘 이 법원 심리가 이제 재개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심리도 연장이 됐듯이 오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제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선거가 물론 좀 무관하지만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예측 불가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고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 측에서는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대통령이 이미 재가를 했고 또 조치를 한 만큼 이것 자체를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 복잡하고 또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겠냐. 이게 이제 공공복리를 훼손한다는 이유가 될 텐데 이 결국 오늘 또 오늘 이후에 이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정직 2개월이 취소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대통령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네. 중도층의 그동안 여론이 약간 가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도층이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에서 겉봐라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심리를 예. 추가 재개하고 난 다음에 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오늘 나오든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든 대통령 지지율에 또 한 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백신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또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네. 어젯밤 9시, 6시. 실시간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해외에서는 자꾸 뭐 접종하네 어쩌네 하고 또 사실 아까 제가 뭐 출발차 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에서는 네. 곧 또 접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1월 정도로 이제 주한미군이 네. 이 백신 접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네. 이 확진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식이 카투사도 예.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 아들도 카투사 복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겹치네요.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초 접종자는 카투사가 되는 것 아닌가. 아하. 이렇게 되면서 더 관심을 최근에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더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 카투사가 원래 미군 배속이긴 한데 네. 또 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군 배속이라 사실은 그 미군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같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햄버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예. 영국과 미국은 네네. 정부 당국의 승인 이후에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예. 우리 국민들도 백신이 언제쯤 공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예. 부작용도 있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예. 배추도사가 확인했을 때는 약 유럽의 전 세계 50여 개국이 예. 입국 금지를 네. 또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네. 차단하는 네. 이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어떤 여론인지를 물어봤더니 예. 긴급성을 우선한다. 좀 빨리 접종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으로 읽히는데 54.9%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 안전성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41.1%는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한 게 중요하다. 네. 41.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외신에서 네.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영국이라든지 이미 접종 시작한 곳에서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는 보도는 지금 우리가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예. 나타나는 걸로 보였는데 예.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이제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 아닌 네네.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충분하게 보통 이제 예. 질병관리청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10여 년, 퉁쳐서 10여 년 이야기하는데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한 8.7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불공정한 약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개발한 제약사에겐 책임을 묻지 말라. 면책 요구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 관계 당국자들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주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현장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고려됐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비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충고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백신, 안전한 백신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방안과 그리고 동요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손에 손잡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왜 이게 정부가 왜 잘못했냐, 왜 이거 못했냐, 이제 이게 또 정치권이 이전투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론에 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정치 성향별로도 완전히 다른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이 우선이다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댈 일인가? 그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지금 K방역은 계속 잘해왔고 지금 3차
유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정치권의 공방, 정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차도 이제 정치권 공방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론 노르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보니까. 자, 인사청문회 주간 아닙니까 또 이번 주. 어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말 뭐 사과 청문회라도 했는데 자, 이 빅데이터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과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이게 사과가 왜 이렇게 유행인가요? 나올 정도인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산타보다도 더 주목받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데요. 이 지난 12월 초에 지명받았을 때부터 응급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청문회 때는 최고조 상태였습니다. 아주 뭐 단연 이 가장 주목을 받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가장 연관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검색어가 연관어가 이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 구의역입니다. 구의역.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빅데이터 이용이 높다고 본다면 그만큼 변 후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전에만 9번의 사과를 했고요. 오후에는 또 여성 비하 논란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지금 빅데이터 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감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대부분의 일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에서는 임명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소장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뭐 여야 서울시장 후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안 대표가 태풍이 될까요? 미풍이 될까요? 이게 가장 관심이 높은데 여론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태풍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풍은 아닌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해서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서울 800명 유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9.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여야를 나누어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조사 결과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 나경원 전 의원이 16.3%,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8.3%, 금태섭 전 의원이 6.6으로 나타났는데 20%를 넘는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항상 중도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의 격차가 전체보다는 중도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2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과연 태풍이 되는 건 얼마만큼이나 그동안 이제 새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를 표방해 왔었는데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걸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손에 잡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건 제시할 수 있을지가 또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산인데 두 번째는 단일화입니다. 과연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본선에 나갈 후보를 낼 텐데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후보, 또 금태섭 전 의원 어떻게 단일화가 될지도 또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먼저 입당하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는 그럴 뜻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입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당이랑 합당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합당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국민의당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과연 남아있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합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 그럼 보수 야권 후보. 이쪽도 국민의힘도 후보를 당연히 낸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좀 경쟁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방금 소개된 3%니까 상당히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본선 후보가 나온다면 본선 후보로서는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추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만큼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24일이니까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가장 받고 싶은지, 무엇을 받기 싫은지 이런 것까지 알아본 설문조사 있었다고요. 한국선행국에서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사실은 어제 엊그제도 다른 분이 그런 거 물어보셨는데 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현금 주고받는 게 제일 정답이 새 나갔네요. 지혜롭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하던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7일부터 11일까지 성인 남녀 919명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 선물 관련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아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받고 싶지 않은 1위는 마스크. 손 세정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끼고 있는데 이거 선물로 주냐. 네. 2위는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요? 왜? 마스크를 벗고 냄새 맡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꽃다발 지금 우리 원치 않는다. 그다음에 게임기가 3위였는데 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이게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엄마 아빠 이제 타박이 시작됩니다. 아니, 넌 하루 종일 게임만 해. 그런 시간이 있으면 YTN 출발 시 아침 들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건 현금이었습니다. 역시 머니해도 머니네요. 머니군요. 알겠습니다. 현금 주고 받는 크리스마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택배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